시간은요, 니프티 피프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니프티 피프티가 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거냐 궁금증들 다들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도대체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니프티라는 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맵시 있고 이쁘고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 엣지 있는 네. 그리고 50개 종목이다라는 이러한 그 용어인데요. 증권 전문 용어라고 또 이제 고착화됐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대단히 많이 애용을 하고 또 새해가 되거나 뭔가 의미가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50개 종목을 구성하는 습관이 몸에 뱉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60년대 후반에서 1973년까지 미국 증시에서 시황과 관계없이 기관 투자가들이 선호했던 블루칩 50개 종목이 뭐 고퍼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네. 이제 나오는 신조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또 화면을 보시면요. 그러한 종목들이 선정이 된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시장의 지배력이 있다라든가 그리고 또 대부분 업종 내에서 소위 탑티어 같은 네. 이런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고요.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물론 뭐 같은 업종 섹터 내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수익도 좀 나고 하지만은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 수익률, 우리가 흔히 ROE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다른 것 종목들에 비해서 아주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관 투자가들이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번 결정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one decision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하려는 애들들이 없고 살려는 사람들만 많으니까 주가가 계속 바이앤 홀딩의 개념 속에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어떤 부족 현상들이 나타나고 너도 나도 니프티 피프티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종목들의 모습들을 보시면요. 지금까지도 시장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한다는 뭐 코카콜라를 비롯해서 당시의 그 PER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뭐 한 10배만 넘어가도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40, 50배 정도는 그냥 갖다 놓는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것들처럼 우리 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들이 계속 어떤 국면마다 나타난다라는 거. 올해 들어와서도 우리 시장에도 충분히 이와 같은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도 결국은 물론 뭐 섹터별로 순환 흐름도 이루어지고 종목별로 계속 돌아다니는 흐름들이 있지만 어떤 관통하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실적이 뒷받침돼주면서 업종 내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또 최근 들어서는 바로 트럼프 2.0 수혜가 예상이 되는 섹터들의 움직임들에서도 종목마다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가장 크게 관통하는 것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AI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AI라는 것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 AI가 뭐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우주항공이든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서동구 파트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몇 가지 단어가 저의 눈에는 확 들어오더라고요. 시황과 상관없이 주목해 볼 만한 그리고 탄탄한 종목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수혜를 받을 종목들 이러한 것들 좀 엄선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 자체가 지수단에서는 움직임이 지지부진하지만 업종을 잘 선별한다면 종목에 대한 수혜를 받을 종목들 뭐 수익을 얻을 종목들 또 엄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일주일 동안 특집 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1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트너님 어떤 업종을 선별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네. 가장 핫하면서도 또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네. 어떤 업종일까요? 지금 방산, 조선, 뭐 네, AI? 조선입니다. 조선이요. 네. 먼저 조선 네. 업종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오늘도 기사가 주말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작년에 13년 만에 조선사 빅3가 모두 동반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거.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너무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지만 과거 2007년도에 평균 PBR이 4.95배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지금은요. 물론 HD 현대중공업은 좀 높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2.9배 내외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익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PBR에 대한 부담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물론 업황 자체가 뭐 신조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노선 교체라든가 또 친환경 선박 발주, 특히 이 코로나 시기에 2, 3년 동안이 오히려 조선 업종들한테는 일감이 줄어들었지만 빨리 교체해야 됐던 주기에서 그것이 지연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돈 되는 건 다 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LNG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LNG선은 이 고부가 같이 대표적인 건데 이것도 너무 그동안 새로 건조라든가 또는 어떤 설비 또 시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다 보니까 2027년부터 35년 가동 시기를 감안했을 경우에 매년 90척 이상이 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거기에 또 하나 활용 정점이라고 그럴까요? 바로 트럼프가 전화해서 우리 해군 좀 같이 해봅시다.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해군력 강화라든가 또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혜도 예상이 되는 거고 아까 자막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해군의 MRO 시장이 연간 20조 규모입니다. 지금 당장 뭐 들어가서 네. 뭐 뚝딱뚝딱 고치고 뭐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변화돼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측면이 조선업종의 어떠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m를 경주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한 30m 정도 달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70m가 더 남았다는 건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뭔가 딱 바뀔 때를 가장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그러한 모멘텀도 있고 역시나 미국발에 대한 호재를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업종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만큼 종목 선별에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거든요. 네. 시장에서 좋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좀 뽑아서 말씀해 주시죠. 먼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베스트 3를 먼저 말씀을 드릴 탑 거고요. 3요, 네. 그리고 이제 밴드를 통해서는 뭐 부품단이라든가 또 다른 종목들을 말씀드릴 텐데 왜 아까 제가 뭐 한 30m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과거에 2003년도에 HD 현대미포죠. 지금은 네. 당시에는 현대미포 조선이었습니다만은 2,000원하고 5,000원 사이에서만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부터 7,000원대에서 단숨에 주가가 4년 동안 네. 급등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와 같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가장 대장주 역할을 물론 HD 현대중공업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해군 함정과 관련된 기술 특화가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미 필리핀 쪽이라든가 폴란드 쪽에서 MRO 시장과 관련된 그러한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또 자체적으로요 힘센 엔진이라고 사업부가 또 아주 부각이 될 수 있는 지금 뭐 중국에서도 엔진 없어서 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선박 엔진 쪽에서의 특화가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격이 좀 벌어져 있을 때는 좁히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도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통해서 할 때 HD 현대중공업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20만 원 초반이었습니다. 어느덧 30만 원에 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조금 쉬어야 될 자리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 상승 추세는 계속 진행이 돼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자리들은 아니다라는 거를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가격을 대응해야 될 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오늘도 이렇게 5일선을 중심으로 살짝 이탈되는 듯한 모습이었지만은 치고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그만큼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필리조선소에 우리나라 조선업체에서는 처음으로 진출을 해주면서 뭔가 MRO 시장이라든가 미국 함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긍정적인 효과를 빨리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또 LNG 쪽으로 특화가 돼 있다. 한때는 LNG 선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중공업도
조선 3사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후발주자이면서 새롭게 시세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먼저 세 종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